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커피아재입니다. 커피 알고 즐기면 더 맛있다. 시즌3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늘은 맛을 변하게 하는 마술 같은 질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맛을 평가할 적에 향이나 맛의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은 향이나 맛 외에도 음식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텍스처라고 하는 질감입니다. 입안에 어떤 음식을 넣었을 적에 먼저 향이 다가오고 맛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음식의 질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 음식의 질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의 질감은 향이나 맛과 함께 음식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든다면 향과 맛이 유사한 두 개의 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빵은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딱딱하고 질깁니다. 다른 빵은 폭신하고 부드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 빵을 선호합니다. 즉, 빵의 질감 차이로 인해 맛있는 빵이 될 수도 있고 맛없는 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맛있는 빵을 판단하는 기준에 질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빵의 재료를 보면은 밀가루와 효모 그리고 약간의 소금입니다. 물론 물도 들어갑니다. 하지만은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빵의 결과는 매우 다양합니다. 아티잔 베이커가 만든 빵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초보가 만든 부풀지 않은 빵은 손이 가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빵은 밀가루에 포함된 글루텐으로 공기를 지지하며 많은 공기를 머금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밀가루에 포함된 글루텐은 물에 녹여낸 후 굽는 과정에서 열로 굳힙니다. 이때 효모는 밀가루에 있는 당분을 먹고 빵에 공극을 만들어줍니다. 소금은 맛을 향상해주고 글루텐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잡균의 번식과 효모의 발효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재료를 어떻게 반죽하고 발효시키는가에 따라 다양한 결과의 빵이 만들어집니다. 음식의 식감은 빵뿐만이 아닌 모든 음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같은 재료의 고기를 조리해도 식감이 어떠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식감을 위한 다양한 조리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고기를 찌거나 굽거나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의 수비드도 있습니다. 고기를 구울 적에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해야 맛있는 스테이크가 됩니다. 너무 높은 온도로 조리하면 고기의 단백질이 딱딱하게 경화되기 때문에 단백질이 강하게 경화되지 않는 온도까지 장시간 조리하는 수비드는 음식의 질감을 가장 잘 살리는 조리법입니다. 식감을 위해 매우 중요한 조리법이 있습니다. 콜로이드입니다. 콜로이드란 두 재료가 섞인 상태를 의미하는데 용해와는 조금 다른 상태입니다. 용해란 용질이 용매에 녹은 상태로 용질인 설탕이 용매인 물에 녹아 설탕물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에 반해 용질이 용매에 녹지 않고 용매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상태로 물에 미숫가루가 녹은 형태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우유 같은 경우에 우유의 단백질과 우유의 지방, 즉 유지방이 콜로이드된 상태인데, 이처럼 원래 콜로이드된, 즉 교질화된 음식이 있고 교질화를 통해 만들어진 음식들도 있습니다. 교질화를 통해 만든 대표적인 음식이 마요네즈입니다. 마요네즈는 계란 노린자와 식물성 기름 그리고 식초가 교질화된 상태입니다. 각각의 재료를 한 그릇에 넣고 저은 후에 맛을 보면 어떨까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재료들을 믹서에 의해 강하게 섞어 교질화시키면은 마요네즈 특유의 고소한 음식이 됩니다. 교질화 과정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성질이 다른 두 개의 재료가 섞여야 하며 그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은 마요네즈의 경우 식물성 기름과 식초는 원래 섞이지 않는 재료입니다. 두 재료만 믹서로 섞어 놓으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분리됩니다. 이 섞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계란 노린자가 들어갑니다. 계란 노린자에 있는 레스틴은 기름과 물이 섞이게 만드는 유화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과 식초를 서로 달라붙게 하여 유지시켜 줍니다. 다양한 교질화 음식 중에는 떡도 있습니다. 떡은 여러 재료가 섞이지 않고 단순히 쌀로만 만들어집니다. 쌀을 찌면 우리가 먹는 밥이 됩니다. 이 밥을 방아로 찌으면 떡이 되는데, 떡은 밥이 공기와 콜로이드된, 즉 교질된 상태입니다. 방아로 찢는 과정에서 공기가
고르게 분포됩니다. 떡에 포함된 탄수화물은 유화제 없이도 그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떡과 비슷하게 소프트 아이스크림도 교질화된 음식입니다. 우유와 공기를 교질화시켜 영하 이하로 온도를 내려 아이스크림의 수분이 얼은 형태로 공기를 고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상식을 이야기하면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일수록 더 많은 공기가 들어갑니다. 패스트푸드점에 파는 싼 아이스크림과 비싼 아이스크림의 가장 큰 차이는 공기의 함량입니다. 값싼 아이스크림의 경우 공기의 비율이 8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싼 아이스크림의 경우 공기의 함량이 약 30% 정도가 됩니다. 젤라또가 소프트 아이스크림보다 비싼 이유는 젤라또의 경우 공기의 함량이 20에서 30%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음식이 교질화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교질화의 특징은 음식의 맛이 상승됩니다. 즉 음식 자체가 가진 맛보다 더 증폭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에멀전 쾌감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에멀전 상태가 맛을 증폭하는 이유는 에멀전화로 맛 성분이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2.5% 정도 포함된 버터를 맛본다면 그냥 느끼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은 이 버터를 에멀전화, 즉 크림화시키면은 소금이 15% 정도로 농축이 되면서 쾌락을 느끼는 소금의 농도 10%를 넘어 소금의 풍미를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에멀전화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리는 이탈리아의 파스타 요리입니다. 파스타는 면과 소스가 조화를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조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알리오 에 올리오 파스타의 경우 알리오, 즉 마늘과 올리오, 기름을 어떻게 잘 섞어 면에 잘 묻혀내는가가 요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마늘의 맛성분과 올리브유를 면수의 녹말 성분으로 유화시키면서 면에 잘 고착시킨다면 성공적인 알리오 에 올리오 파스타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은 기름이 따로 넣는다면 실패한 파스타가 됩니다. 쉬울 것 같지만 만들기 매우 어려운 요리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인들은 커피에서도 에멀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이 대표적으로 즐기는 에스프레소가 에멀전을 활용한 커피입니다. 에스프레소 상단에 뜨는 크레마는 에멀전화된 성분입니다. 그리고 카푸치노의 경우 에멀전을 사용하여 맛을 극대화한 커피입니다. 사실 카푸치노라는 커피는 인접한 오스트리아로부터 알려진 커피 메뉴인데 이탈리아에 와서 완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푸치노의 풍성한 우유 거품은 우유와 유지방이 단백질에 의해 에멀전화된 상태입니다. 카푸치노의 초기 레시피에는 단맛을 위해 꿀이나 설탕을 첨가하였지만 스팀에 의한 우유 거품으로 추가적인 단맛을 추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유는 5%의 유당을 가지고 있지만 자당, 즉 설탕에 비해 단맛 강도가 3분의 1 정도로 낮습니다. 그래서 우유의 단맛을 희미하게 느낄 수 있지만 에멀전화된 스티밍된 우유는 단맛이 극대화되어 카푸치노의 단맛을 만들어냅니다. 에멀전화, 콜로이드화는 음식이나 음료에 혁신을 가져온 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